자, 2026학년도 수시에 이제 국민대학교가 들어왔는데, 이제 국민대학교가 그 약수령 논술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좀 특이사항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국민대학교 수학 같은 경우는 범위가 일단 넓어. 범위가, 고등학교 1학년 수학부터 시작해갖고, 문과는 수학 2까지, 그 다음에 이과는 미적분까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과 같은 경우는 수학 1, 수학 2, 미적분 이렇게 들어가고, 문과는 수학 1, 수학 2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일단 그 문제는 문과가 국어 8문제, 수학 2문제, 그 다음에 이과는 수학 8문제, 국어 2문제를 풀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이사항이라고 하면 수학이 단답형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보통 약수령 논술에서 뭐 가천대나 뭐 서경대 뭐 그 외에 이제 서술형으로 이제 써야 되는 학교들 거의 대부분이지, 그지? 그런 데보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답을 맞추기가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어. 그리고 일단 모의 논술에서는 문항 난이도가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국민대학교가 가천대학교를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죠. 프라이드가 좀 있을 거라서. 문제는 지금 이 모의 논술보다는 조금 더 까다롭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일단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방향이나 이런 거를 알려드릴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컨텐츠 제작 들어가고 거기에 맞춰서 수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 일단은 모의 논술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해설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그 설명 속도를 좀 빠르게 가져가기 위해서 일단 손으로 먼저 손필기를 먼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목소리를 입히는 식으로 강의를 한번 해볼게. 자, 보세요. 자, 문과의 그 문제 9번 10번이 수학인데, 9번 볼게. 아래 그림과 같이 반구를 원기둥 위에 올려놓은 모양의 입체가 있다. 이 입체의 전체 부피가 3분의 76파이고 원기둥 부분의 높이는 반지름 길이보다 3만큼 더 크다. 자, 그 다음에 반구의 반지름 길이와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 길이는 같고, 자, 1번, 2번으로 나눠서 배점을 다르게 주고 있죠. 이렇게. 자, 오른쪽 입체의 부피를 원기둥 밑면의 반지름 길이 R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그 다음에 길이를 구하시오. 일단 식을 나타내라고 했고, 결국은 값을 구하라고 했어.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만약에 내신 대비를 했다면, 그냥 얘는 여기까지 나온 상태에서 2번 문제 바로 주면 당연히 2번을 구하는 과정 중에 1번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야. 그죠? 그걸 갖다가 보통 이제 약술 논술로 쓰게 되면은 그 부분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부분 점수가 있냐 없냐 이렇게 다 갈 건데, 얘는 아예 그거를 갖다가 배점을 이미 잡아놓고 여러분들한테 이미 그걸 풀라고 지시까지 해줬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수월하죠. 그죠? 그리고 약술형 논술을 쓰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서술의 이제 근거를 달기 위해서 비교적 그냥 평상시에는 잘 안 쓰던 표현들도 일부 적어 내려가야 된다고.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그게 필요 없다 이거야. 단답형이라서. 자, 볼게요. 일단 이거는 그 수학에서 여러 가지 방정식과 활용, 그죠? 여러 가지 방정식의 활용 파트에서 이제 출제가 됐고, 구의 부피를 구할 줄 알아야 되고, 얘를 이제 구하고 나면 3차 방정식이 나와. 그죠? 3차식이 나와. 일단 구의 부피식은 3분의 4 파이 반지름 세제곱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셔야겠지, 그치? 3분의 4 파이 반지름 세제곱. 그러면 자, 이 입체의 부피는 반구의 부피에다가 원기둥의 부피를 더해주면 되지, 그치? 반구의 부피는 요 구의 부피에다가 2분의 1 해주면 돼, 그죠? 이렇게, 그치? 구의 부피에다가 2분의 1 해주면 되는 거고, 원기둥 부피는 밑넓이, 반지름이 R이니까 파이 R 제곱하고 거기다가 높이 R 플러스 3 곱해주면 된다. 자, 이거를 정리하면 3분의 5의 R 3승 더하기 3R 제곱 파이가 되겠다. 이게 1번 답이에요. 그냥 어렵지 않아.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풀기 위해서는 그 부피가 얼마라 그랬지? 3분의 76파이라 그랬어. 그럼 이게 3분의 76파이니까 얘하고 얘가
같으면 돼서 이렇게 방정식 세워주시고, 인수분해 당연히 할 줄 알아야겠죠. 그쵸? 3차 넘어가는 방정식의 인수분해는 조립제법이에요. 그죠? 인수 정리라고도 하지. 그지? 나누어 떨어져야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인수분해 할 수가 없어. 자, 어쨌든 간에 이걸 인수분해 보면 이렇게 나올 건데, 요 대목이 지금 판별식을 해봤더니 0보다 작아서 여기선 해가 나오지가 않아. 그러므로 누구만 R 빼기 2만 0이 된다. 따라서 R은 2가 되겠다. 이게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 나온다고 해서 쫄 건 없어요. 대신 이제 어떤 부분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이제 예상해서 이 정도 선에서 시험이 출제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해서 알려드리면 그걸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9번 문제 어렵지 않았어요. 자, 10번입니다. 10번은 뭐 많이 보던 문제죠, 그죠? 수학 2에서 나왔고 함수의 극한이에요. 그리고 접선의 방정식이 필요한 문제인데, 보자. 여기 무한대로 가는 극한에서 분모가 4차야. 그치? 그러면 요 놈이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이렇게 5가 나오려면 분모 분자의 차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그치? 그치? 이런 거 이제 일반 논술, 서술형 논술에서는 그걸 근거를 조금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단답형이니까 그게 필요 없다 이거야. 니네가 수능 풀 때하고 똑같이 풀면 된다 이거죠. 자, 최고차 계수가 얼마? 5인 4차 함수이다. 그죠? 지금 선생님은 여기다 해설을 해놨기 때문에, 그지? 여기 이제 학교에서는 해설지를 제공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 나름대로 해설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쓰는 이런 방식이 사실은 서술형으로 쓰는 약수형 논술이라고. 자, 어쨌든 최고차 계수가 5인 4차 함수야. 그런데 여기 봤더니 x 빼기 3의 제곱분의 fx가 또 극한값이 7이 돼. 그치? 그러면 이거 이제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당연히 fx가 얘를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걸 알겠지, 그치? 왜 그런지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여기 x 빼기 3이 이렇게 있었어, 세제곱이. 근데 fx에 x 빼기 3이 한 번밖에 없어. 그리고 그냥 뭐 이렇게 qx라고 칩시다. 이렇게 치면 얘가 한 번 없어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분모가 또 얼마가? 0이 된다고. 분모가 0이 되면 극한값 존재하잖아요. 분자 또 0이 돼야 돼. 그래서 Q3도 0이 돼야 돼. Q3도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QX는 이렇게 들어갈 거고, 아까 fx 4차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뭐 또 px 놓을 건데, px는 이제 몇 차가 되는 거야? 요건 3차였고 요건 2차가 되는 거지, 그치? 되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될 건데, 또 하나 약분하고 한 개가 남어. 그런데 또 분모가 0으로 가. 얘도 또 마찬가지로 이걸 인수로 가져야 돼. 그치? 되죠? 그리고 여기에 몇 차씩 오면 되는 거야? 1차씩이 오면 되는 거라고. 이렇게 되지? 그러면은 봐봐, 원래 x 빼기 1이 하나 있었어, x 빼기 3이 하나 있었어, 여기 또 하나 있어, 여기 또 하나 있어. 몇 개? 3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 다음 최고차 계수가 5라고 했으니까 5 여기다 써주시고, 그럼 이제 나머지 1차씩만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놔주면 되는 거지. 근데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이거 보시면 사실은 얘가 바로 나와야 학습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게 지금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 주셔야 돼. 자, 아무튼 걔를 여기다 다시 갖다 놓고, 갖다 놓으면 이거 날라가니까 이게 될 거죠. 그 값이 얼마가 돼야 돼? 7이 돼야 돼. 따라서 p 값은 계산하면 5분의 8이 나옵니다. 됐어요? 그러므로 fx가 이렇게 구해졌죠. 이게 1번 답이야. 자, 그 다음에 이번엔 1,a에서 접수인데 위에 점이잖아. 그럼 1 집어넣으면 a 나온다는 얘기지, 그치? 여기다 1 집어넣으면 a 나온다는 얘기야. 1 집어넣어봐. 24 나왔어. 그게 a란 얘기지, 그치? 됐죠? 그게 2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1,24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이제 구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지? 그래서 x는 1일 때 미분계수
자, fx 미분에서 1 집어넣으면요. 그 다음에 1 집어넣고 1,24 지난다고 하면 이렇게 된 식이 만들어질 거고, 알고 있죠, 그죠? 정리하면 이렇게 되니까 b가 마이너스 76, 그 다음 c가 100이 됩니다. b하고 c를 더하면 얼마? 24가 돼. 와, 나는 이런 것도 못하는데 어떡하지? 자, 약수령 논술 수업에서는요,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EBS 연계 교재만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적 수학이 약한 친구들이 잘하는 친구보다 많기 때문에 기본 개념을 철저하게 지도하면서 하면서 가는데, 문제는 이게 시간이 이제 한참 흘러서, 예를 들면 뭐 9월 달이나 요럴 때 이제 약수 준비하겠다고 들어오는 친구들은, 그거는 이제 본인이 공부를 해갖고 들어오셔야 되는 게, 그때 되면은 이 실전 문제 풀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도 개념 설명하고 있을 시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약술의 초반부 2달에서 석 달 동안은 여러분들이 개념이 안 잡혀 있는 분들도 개념을 잡을 수 있게 지도를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선생님 믿고 열심히, 선생님이 하라는 거 열심히 해주시면 돼요. 열심히 해주시면 다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b 플러스 c는 얼마? 24가 나왔다. 자, 3번 구했죠. 자, 이제 d를 구하라고 했어. d가 뭐냐면 요게 또 2,d를 지난데, 그럼 그 식에다가, 그죠? 요 식에다가 2,d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d는 얼마? 마이너스 52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어렵지 않죠. 그래서 문과 수학 두 문제가 여러분들 충분히 풀만했는데, 만약에 자기가 이게 지금 이 두 문제가 너무 어렵다, 그런 분들도 조금 일찍 시작하셔가지고 처음에 기본부터 다시 잡으면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제? 그러니까 선생님들 믿고 열심히 따라와 주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과 문제로 갑니다. 자, 이과 문제는 요거는 이제 예전부터 이제 논술 문제에, 수리 논술 문제에 자주 등장하던 함수죠. 그래프 모양이 조금 특이합니다, 이거. 자, 근데 이제 얘를 쉽게 냈어, 쉽게. 자, 봐봐. 0이 아닐 때는 이거고 0일 때는 0이다. 그걸 fx라고 한다. 그랬더니 지금 여기 뭐야? 지금 좌미분계수하고 우미분계수거든, 지금. 그지? 그러면 그대로 갖다 집어넣으면 돼. 자, 왜냐면 이게 0일 땐 얘지만 0이 아닐 땐 얘니까 0의 왼쪽도 얘가, 0의 오른쪽도 얘가 담당한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자, 어쨌든 여기가 이제 오타 같아요. 그죠? 학교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뭐로? H로 가야지. H로. 이렇게 가야지. 맞지? 그치? 오타 같아. 자, 그대로 집어넣으면 F0 플러스 H는 H의 6승의 사인 H분의 1이 돼. 그지? 그리고 F0은 0이죠. 자, 그래서 H분의 이게 되고, 그지? 이 값은 0이 된다. 왜 그러냐면, 봐봐. 사인 H분의 1. H가 0으로 가면 H분의 1은 무한대가 돼요. H분의 1은 무한대가 된다고. 잘 보이나, 이거? 자, H분의 1은 무한대가 되니까, 사인이 무한대면, 그래프가 어떻게 해? X값이 계속, 그러니까 결국은 실수 전체 범위에서 보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계속 그려진다고, 이렇게. 계속 그려질 거라고. 그치? 그때 최대값 얼마? 1이고,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따라서, 사인 H분의 1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다가 H 6승을 곱하면 당연히 이렇게 될 건데, 여기다가 H가 0으로 가는 극한을 하면 요 녀석도 어디로 가고? 0으로 가고, 요 녀석도 0으로 가죠. 그죠? 샌드위치 정리해서 가운데 낀 놈도 0으로 갑니다. 자, 2번도 똑같아요. H가 0 플러스로 간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 다시 얘기하지만 이 함수가 0이 아닐 때이므로 0의 왼쪽도 얘고 0의 오른쪽도 얘란 말이야. 그지? 따라서 똑같은 이런 식이 만들어지고 원리 또한 똑같아요. 거기다가 H 6승 곱하는 거야. 자, 여기 잘못 썼네. 이렇게. 자, 아무튼 그래서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니 우측에서 바라본 값도 얼마다? 0이다 이거죠. 됐어? 그러면 좌미분과 우미분이 같아. 그래야 이제 미분계수가 존재하는 거지. 근데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니까 좌미분과 우미분이 어때? 같죠? 그러므로 F'0은 얼마? 0이 되겠다. 이런 얘기야. 그지? 함수는 어려운 함수를 주긴 했지만 문제를 쉽게 냈어. 그죠? 자, 2번 갑니다.
2번 수투의 정적분 문제예요. x는 7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랬어. 자, 이렇게 7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이 돼. 함수집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근데 5부터 9까지. 자, 5가 여기쯤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럼 9는 여기쯤 이렇게 있겠죠. 7대칭인데 5부터 9까지 6이면 여기도 3이고 여기도 3이란 얘기야. 5부터 7까지도 3이고 7부터 9까지도 3이란 얘기야. 이해되죠? 그 다음 마이너스 1부터 7까지 그랬어. 그게 20이래.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7까지가 20인데 그러면은 마이너스 1부터 5까지는 얼마가 되겠어? 여기가 3이잖아. 그죠? 여긴 17이 되겠죠. 이렇게. 이해가 돼요? 자, 그럼 어쨌든 뭐 이런 상황에서 먼저 7부터 9까지 적분하라고 했어. 그러면 7부터 9까지 적분한 거하고 그 다음에 5부터 7까지 적분한 건 넓이가 어때? 같지, 그치? 맞아요? 같다고. 그러므로 5부터 9까지는 5부터 7까지에다가 7부터 9까지를 더하면 돼. 따라서 걔는 얘의 2배로 봐도 되고 얘의 2배로 봐도 된단 말이야. 되죠? 그러므로 3에다 2 곱하면 얼마? 6이 나오는 거야. 됐어요? 따라서 7부터 9까지는 얼마? 3이다. 그지? 아까 그림으로 이미 다 풀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봐봐. 여러분 서술형으로 하려면 이렇게 된 풀이가 필요하잖아. 그치? 근데 이게 국민된 단답형이라서 그냥 내가 지금 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림 살짝 그려놓고 여기 3이니까 여기도 3이겠네? 그럼 답 3이네? 정답이에요 그냥. 그지? 그래서 오히려 국민대는 저거 조금 하실 수 있으면 아주 잘할 필요도 없어. 적당히만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볼만 하지 않겠냐 이거죠. 관건은 뭐다? 최저입니다. 최저. 국민대는 이과를 시험 볼 경우에 최저를 맞출 때 과탐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최저 2함 6을 과탐으로 만약에 안 맞춰. 난 사탐으로 바꿨거든. 그러면 국영수에서 맞춰주시면 돼. 국영수에서. 물론 여러분 국영수에서 2함 6을 맞춘다는 게 쉽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국민대를 가기 위해선 그것만 해주시면 된다고.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이것도 이미 이 그림에서 끝났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풀고 사실은 끝난 거예요. 끝난 건데 자,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마이너스 1부터 7은 마이너스 1부터 5까지에다가 5부터 7까지. 근데 5부터 7까지가 위에서 3이라는 걸 구해냈잖아. 그치? 따라서 뭐에다 3을 넣으면 20이 되겠어? 따라서 17이 된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답은 17 써주시면 돼. 자, 그래서 실전에서 국민대는 그냥 이렇게 풀어 답 내셔도 되고, 서술을 하면 이렇게 서술을 하셔야 되는데, 요게 바로 여러분, 약수령 논술 해설이다. 이런 얘기야. 약수령 논술에선 요 정도의 해설은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국민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천대도 준비할 거고, 서경대도 준비할 거고, 뭐 그럴 거 아니야. 그지? 뭐 상명대 마찬가지. 이런데, 이 연습을 하고 계시면 된다 이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자기는 어떤 그 문제를 좀 빠르게 푸는 방법을 좀 알고 있다. 이렇게 푸셔도 상관없어. 만약에 실전이었으면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풀어버렸겠죠. 그쵸? 되겠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그 국민대의 그 문제를 설명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문제 푸는 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딱 얘가 그대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공부는 전체적으로 다 하셔야 돼. 그리고 일반적으로 얘도 지금 단답형으로 되긴 하지만 논술이 논술. 그죠? 그래서 대학 교수님들이 보통 이 논술 문제를 낼 때 자주 다루는 그 도구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학습을 하고 가시면 그쪽 파트에서 나올 확률이 크다 이거야. 알겠어? 이 논술이란 건 원래 족보가 도는 겁니다. 족보가. 족보. 그러니까 이전에 타 학교 기출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소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근데 그런 건 어차피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드립니다. 문제 3번. 자, 미적분 파트인데 이것도 사실은 수투 문제야. 근데 요거를 줬기 때문에 미적분이 된 거예요. 요것만 없었으면 사실은 수투죠, 수투. 자, 일단 미분 가능한 함수
fx의 한 부정적분이 라지 fx. 자, 그리고 가나를 줬는데 f'을 구하라고 했어. 그리고 fx를 구하고 f10을 구하라는 거야. 자, 일단 가번식을 양변을 x에 관해서 미분을 합니다. 미분을 하면 얘는 스몰 fx가 될 거고 얘는 곱미분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 녀석 곱미분해서 이렇게 나올 거야. 요거 하나가 미적분인 거야 지금. 그치? 그죠? 그래서 얘하고 얘는 지워질 거고 x f'x가 2x 2의 2x 더하기 2x제곱 2의 2x 이렇게 될 거고 x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1번 답이에요. 자, 2번. 자, 2번은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얘를 적분하는 거야, 적분. 적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선생님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해버렸는데 바로 적분해버렸는데 인테그랄 2의 2x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 여기 적분법에서 지금 요거는 그냥 부정적분이고 요거는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요거 치환적분 하라는 거예요. 아, 부분적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업을 들으시면 이 치환적분, 부분적분 굉장히 빠르게 하시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놈은 어쨌든 간에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고 F0이 0이라고 했으니 F0 구하면 C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므로 fx는 요렇게 나오시겠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나왔으니까 이제 F10인가 10 집어넣고 이제 마무리 해주시면 되는 거야. 되겠죠? 자, 4번. 4번은 이제 그 수원 합의규호를 물어보고 있는데 그 과정에 살짝 뭐가 들어갔냐면 수학의 근과 계수관계. 이게 들어간 거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내신 문제 풀 때도 많이 풀어봤던 문제라서 어렵지 않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이거야. 그죠? 그러니까 근과 기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니까 마이너스 15 두근의 곱은 이거분의 이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1번을 보시면 통분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 그냥 갖다 대입하면 되네. 그죠? 뭐 이렇게. 그죠? 이게 1번 답이고요. 2번은 거기다가 시그마를 하라는 건데 요거 이제 부분수를 고쳐서 하는 거, 뭐 망원급수라고도 하지, 그치? 그래서 얘를 이렇게 쪼개줘.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됐어? 자, 그래서 그거를 적용을 한 상태에서 시그마 해주면 얘가 나올 거야. 얘도 역시 빨리 푸는 방법이 있죠, 그죠? 수업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자, 이번에 이제 수2에서 극한 파트 그리고 정적분. 일단 봐봐. fx를 x 빼기 2로 나눈 거에다가 x는 2로 가는 극한을 하면 파이가 된다는 거야. 그지? 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돼. 자, 무슨 얘기냐? 이 준식을요 이렇게 바꾸는 거야. 이렇게 이거랑 모양 똑같게 바꾸는 거야. 위에도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하필이면 x 빼기 2로 이렇게 약분되게 인수분해가 돼.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죠? 인수분해 해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x 빼기 2로 이렇게 나누는 거야. 다 같이 x 빼기 2로 나눴더니 이쪽은 약분이 돼버리고 여기는 여기 있는 요 틀을 사용할 수가 있다 이거야. 걔는 어디로 가? 파이로 가니까 거기 5 빼잖아? 5파이 되겠죠. 얘는 그냥 파이 되겠죠. 나머지 3x 플러스 1에다가 2 집어넣으면 7 되고 역시 여기는 3이 되는 거죠. 다 있네? 그러면 B가 누구야? 얘가 B야. B가 얼마? 5죠. 그래서 얘가 누구야? C죠. 이게 누구야? A지, 그지? 이렇게.
따라서 a 빼기 b 플러스 2는 5가 되겠다. 매우 쉽다. 자, a가 이제 3인 걸 알았으니 이 자리가 이제 얼마가 된 거야? 3이 된 거예요. 이제 요게 3이 된 거예요. 됐죠? 그러면 쟤는 이거거든. 됐어?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얘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봐봐. 요게 3이니까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똑같이 3을 집어넣으면 3을 집어넣어주면 이쪽이 0이 될 거니까 D가 바로 구해지는 거 아니야? 그지? 양변에 3을 대입하면 이렇게 해서 D는 마이너스 3. 야, 쉽죠? 쉽습니다. 근데 실전은 이거보다 어렵게 나올 거예요. 자, 요거는 뭐 개념이 좀 탄탄하신 분들은 이런 거 뭐 금방 변형을 할 텐데 요 조작이 조금 이제 여러분들 어색했을 수도 있어요. 뭐 어떤 분들한테는. 자, 일단 봐봐. 그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아야 되거든. 이게 수렴을 하잖아.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 이 문제를 풀려면. 자, 아주 간단한 급수입니다. 자, 이게 SN이라고 하고 이게 얼마? 파이래. 그럼 어쨌든 간에 무한급수인데 여기에 있는 어떤 놈에 대해서 무한급수 값이 파이가 나왔어. 수렴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여기다가 리미트 하면 0 돼야 돼. 그죠? 따라서 여기다 리미트 하면 0 돼야 됩니다. 그래서 리미트 A는 3분의 5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그 정도는 암산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느닷없이 이제 얘가 나왔는데, 자, 보세요. 이 n이 1부터 무한대까지라는 이 녀석을 이렇게 바꿔주면, 이렇게 바꿔주고, 시그마는, 덧셈, 뺄셈, 분리합체 가능하단 말이야. 곱셈, 나눗셈은 안 돼. 더하기, 빼기는 분리합체 가능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지, 그치? 이해돼? 자, 3 앞으로 빼주면, 이렇게 될 거니까 그게 누구였어? 이거였죠. 그쵸? 그래서 쟤는 3SN으로 바뀌고 1항부터 N항까지 5니까 5가 N개에 있다는 얘기야. 얘가 돼서 거의 비슷해졌지. 그치? 무슨 짓만 하면 돼? 3으로 나눠주면 돼. 3을 앞으로 뽑아. 그럼 얘가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이해가 되지? 그런데 아까 이게 지금 뭐였냐면 이거였거든. 이거. 이 값이 얼마였어? 파이였어. 파이. 그러면 여기다 3배한 게 파이니까 얘는 얼마가 된다? 3분의 파이가 된다. 됐죠? 자, 3번은 약간만 센스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3번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이 이런 걸 알아야 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 an이 알파로 수렴하잖아. 그럼 쟤는 이것도 알파, 얘도 알파, 뭐 이런 것도 다 성립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극한은 목적지라고. 목적지가 알파로 이제 정해지면 말이 안 나오냐. 나머지 것들의 수렴값도 다 그 목표와 동일한 목표로 수렴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조금만 바꿔주면 돼. 자, 보세요. 얘를 조금만 바꿔주면 돼. 어떻게? 여기가 n 플러스 4지. 여기 n 플러스 1이거든. 이것도 n 플러스 4로 바꿔줘. 그러면 요 놈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야. 이렇게 n 플러스 4로 바꿨으면 뒤에다가 보상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러면 봐봐. 얘하고 이거 3분의 15니까 5죠. 자, 5의 극한은 뭐야? 5지 뭐. 그지? 그 다음에 이거 왜 이렇게 분리할 수 있냐? 봐봐. 얘가 수렴하면 얘도 수렴하잖아. 이게 수렴하니까 요 n자리가 n 플러스 4로 바뀐 것도 수렴한다고. 이해돼? 그것도 어디로 수렴해? 똑같은 값으로 수렴합니다. 3분의 파이로. 거기다 5를 더하는 거죠. 됐죠? 자, 여기다 설명을 해놨어요. 이걸 tn이라고 치환하면 요게 3분의 파이이므로 이것도 얼마? 3분의 파이가 된다. 그래서 자, 얘 또한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이 문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뭐 이 3번에서 미적거리 했던 분들이 있을 거야. 그지? 공부 좀 열심히 하시면 돼요. 자, 이건 그냥 부분적분입니다. 부분적분. 이게 함수가 복잡하게 이제 여기 숫자 때문에 복잡하게 느껴지는 거지 사실은 굉장히 쉬운 건데 이 부분적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조금 빨리 풀 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 일반적인 방법을 여기다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빠르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그것도 역시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수업 때 열심히 들으세요. 자, 어쨌든 이 부분적분 하면 요 놈을 적분하고 요 놈을 미분하기 위한 그런 설계를 하신 다음에 자, 적분하시면 요렇게 되고 그대로 가시죠. 그 다음에 0부터 파이까지 마이너스 인테그랄 역시 적분하시고 x 미분하면 1이니까 그지? 자, 요건 파이 집어넣은 거에서 0 집어넣은 거 빼면 이렇게 될 거고 그죠? 이거 다시 적분하면 이거 이제 코사인만 있는 거니까 2025의 제곱분의 1에 사인 2025x란 말이야. 그지? 0부터 파이까지 계산하면 얘는 어차피 0이 될 거라서 답은 2025분의 2파이가 되는 거예요. 전혀 어렵지 않은 겁니다. 이거 지금 만약에 모르시는 분, 이게 이해 안 되시는 분, 미적분 공부를 다시 하셔야 돼. 자, 쟤도 똑같아. 요거 적분할 거고, 요거 미분할 겁니다. 자, 적분, 그대로, 마이너스 인테그랄 적분, 미분. 그지? 자, 여기다 사인에다 파이를 집어넣어도 0이고, 0을 집어넣어도 0이니까, 얘땐 0이 나올 거고, 다시 이거 적분하면 2025의 제곱분의 1에 코사인 2025x, 그거를 0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그죠? 계산하시면 쟤는 2025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지?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모의 논술을 설명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좀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필기를 깔아놓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것들 모르시는 분들은 수업에 들어오세요. 자, 쟤는 y축 대칭함수이다. 3번 보면 fx에 이거일 때 얘 하라는 거야. 이거 지금 분배하라는 거야. 딱 보면 그죠? 분배하라는 거야. 분배해서 뭐 하라는 거야? 부분적분 하라는 거야. 그런데 얘가요 그림 보면 0 마이너스 파이부터 0까지는 x 플러스 파이고 쟤는 파이 빼기 x라고. 따라서 그림 안 그려놨나? 자, 여기다 살짝 그려보면요. 마이너스 파이부터는 이렇게 돼서 x 플러스 파이고 0부터 파이까지는 파이 마이너스 x란 말이야. 쟤는 뭐야? y축 대칭함수. 그죠? y축 대칭함수. 자, 그래서 요렇게 한 거 fx와 sin x 그 다음에 fx와 코사인 x 걔를 각각 뭐 gx, tx로 놓고 그지? 봤더니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fx 사인 2025 마이너스 x인데 그죠? fx가 지금 뭐야? y축 대칭 함수이므로 얘는 그냥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 그런데 사인 마이너스 2025x는 마이너스 사인 2025x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놓고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gx가 돼. 얘는 뭐야? 원점 대칭 함수가 되는 거야. 돼요? 그 다음에 tx는 같은 방법으로 하면 y축 대칭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적분할 때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는 상태에서 이건 지금 원점 대칭 함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하면 얼마? 0이 되는 거죠. 그치? 얘는 y축 대칭 함수니까 얘만 남을 거고 걔는 다시 0부터 파이까지 한 거에다가 몇 배를? 2배를 해주면 돼. 이해가 돼? 자, 그럼 0부터 파이까지에서는 함수가 파이 마이너스 x였죠. 그래서 fx 대신 파이 마이너스 x를 집어넣고 역시 또 무슨 적분? 부분 적분 해주시면 되는 거야. 부분 적분해서 계산만 실수하지 마세요. 부분 적분해서 2배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은 뭐 여러분들한테 맡겨도 되겠죠. 이렇게 2025의 제곱분의 4가 되는 거야. 선생님이 다 계산해봤어. 자, 마지막 문제. 이 역함수 미분이에요. 자,
자, 역함수 미분은 뭐 배울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언급을 하지만 뭐 내신이든 수능이든 어떤 시험이든 그지 단골 주제이기 때문에 그죠? 이게 나온 거는 뭐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죠? 자, fx의 역함수가 gx래. 그지? 그때 요 녀석이 이거래요. ab는 0이 아니고 c는 마이너스 8이 아니래. 자, 1번부터 4번까지 답을 하라는 건데 일단 역함수 관계가 나왔잖아. 그럼 여러분 항상 이거를 떠올리시란 말이야. 이거. 이걸 떠올리시란 말이야. 그러면 g6분의 파이를 구하고 싶으면 여기다 얼마를 집어넣어야겠니? 6분의 파이를 집어넣어야지. f g의 6분의 파이는 6분의 파이. 돼요? 이게 성립할 거라고. 됐지? 그 다음에 봐봐. 6분의 파이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0이 되는데 극한값이 존재하잖아. 그리고 분모 0으로 가지.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여기 지금 보면 극한값이 존재하고 x가 6분의 파이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가므로 분자도 0으로 간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천대식을 보신다. 써주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니까 요 놈이 6분의 파이에 의해서 0으로 가야 된다고. g 6분의 파이는 얼마?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이게 1번 답이고 그럼 이걸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f 4분의 파이는 6분의 파이가 되니까 다시 이 식에다가 4분의 파이를 집어넣는 거야. 4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a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다. 됐지?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하세요. 미분하시면 이렇게 될 건데 자, 이건 미분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요. 그지? 이건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되신 분들은 배우셔야 돼. 자, 이걸 미분해. 그러면 다 봐봐, 얘들아. 이거를 양변을 미분해 보면 이렇게 되고 여기 1이 되잖아. 이쪽 합성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f'gx에 곱하기 g'x 오른쪽 미분하면 1이잖아. 그죠? 이해가 되지? 자, 나는 지금 g' 6분의 파이가 필요하지. 6분의 파이를 이렇게 집어넣는단 말이야. 그럼 이해가 될 거라고. 이해가 돼? 그러면 지금 g 6분의 파이네. g 6분의 파이 아까 4분의 파이였어. 4분의 파이. 따라서 f' 4분의 파이 곱하기 g' 6분의 파이가 얼마? 1이 되는 거야. 그지? 따라서 g' 6분의 파이는 f' 4분의 1. 그래서 f' 4분의 파이, f' 4분의 파이는 얘가 나올 거고 정리하면 얘가 나오시겠다. 그지? 물론 이거는 지금 서술형에 충실하게 답을 써드린 거고 역함수 미분법 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암산으로 뚝뚝뚝뚝 하잖아. 그죠? 그렇게 그냥 하셔도 돼요. 국민들은. 자, 그 다음에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라. b 플러스 c는 어디에 있는 거야? 여기서 구할 거니까 얘를 구해내란 얘기지. 그치?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봤더니 여기를 gx 빼기 g 6분의 파이.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18배의 g 6분의 파이니까 플러스 18배의 g 6분의 파이 이렇게 고칠 수가 있죠. 이거 되죠? 그러면 여기는 18배의 gx 빼기 g 6분의 파이 그리고 아까 g 6분의 파이가 얼마였냐면 4분의 파이였어.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그래서 얘를 27로 묶으면 x 빼기 6분의 파이가 돼. 마이너스 27로 묶으면. 그러면 일단 요렇게 한번 쳐다보시고 요렇게 한번 쳐다보시면 되겠지. 그치? 요렇게 쳐다보면 12분의 18에다가 그 다음 뭐야? 미분계수 g' 6분의 파이가 되고 여기는 x 빼기 6분의 파이와 x 빼기 6분의 파이가 약분되니까 12분의 27 요렇게 나올 겁니다. 되겠죠? 자, g' 6분의 파이 좀 전에 구했죠. 3번에서 얼마? 2 빼기 3 파이분의 3이니까 갖다 대입하시고 요거 빼기 4분의 9 정리하시면 요렇게 나올 거고 여기 봤더니 8 플러스 c분의 b가 되니까 너 들어가서 곱해야겠구나. 8 빼기 12파이분의 27파이 걔가 8 플러스 c분의 b가 돼서 b는 27파이가 되고 c는 마이너스 12파이가 됩니다. 따라서 b와 c를 더한 거는 15파이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지금 이제 역함수 미분을 좀 아시는 분들은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게 좀 지루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고 모르신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했을 거야. 그치? 배우셔야 됩니다. 약수능 논술 배우셔야지 합격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국민대에서 나왔던 문과 2문제와 이과 문제 8개를 다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제 한번 봐봤는데, 수능 문제를 푸실 줄 아는 분이면 사실은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얘는 지금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나가면서 이렇게 부분 점수로 갔는데, 이게 원래는 서술할 땐 이걸 따로 쓰면서 자기 서술 안에 그게 들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일반 학교들은 그 채점 기준에 해당되는 어떤 해설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점수를 주고 안 주고 가는데, 얘네들은 친절하게 뭘 구하라고 딱딱딱딱 줬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사실은 본인이 개념 조금 알고 꼭 뭐 그렇게까지 설명할 필요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센 수학 정도만 풀 수 있어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를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이 올해 이제 첫 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지원할지에 대해서 여러 뭐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경쟁률이 좀 있을 것이고요. 제대로 알고 웬만하면 거의 다 맞추는 쪽으로 학습이 되어져야만 되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선생님이 해설 강의하는 거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그리 어렵지 않다 이거예요. 그죠? 그리 어렵지 않다. 그래서 준비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다. 그런데 관건은 뭐다? 최저학력 기준이다. 그죠? 그것만 여러분들이 유념해 두셨으면 좋겠고, 자, 약수령 논술 수업 시간에 그때 다시 만나서 약술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학습 중에 국민대도 추가해서 여러분들한테 학습을 진행을 해서 합격으로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